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오늘은 수의학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베터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산 S동물암센터 허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S동물암센터 원장 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아이와 두 강아지의 아빠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암 전문 동물병원인 S동물암센터를 올해 4월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메디컬 그룹이라고 해서 병원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암센터도 있고 이렇게 한데요. 병원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개까지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울산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양산에 2호점 오픈을 했고 올해 또 양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암센터를 오픈을 해서 이렇게 3개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S동물 암센터인데요. 진짜 암센터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이제 암센터에 대해서 친숙할 수 있는데 동물 암센터라고 하면 사실 좀 낯설거든요. 이런 이제 암센터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암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 가보면은 어떤 암 전문 병원에서 동물암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됐었죠. 준비는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예, 3년 전부터 이제 저하고 저희 이제 병원의 선생님들하고 제 사람 암센터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또 동물 암센터에서 연수를 받기도 해서 동물 병원과 암센터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암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수술이 제일 좋거든요. 수술이 제일 좋은데 박지영 원장님은 특이하게 소프트 서저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일반 외과로 해야 되겠죠. 일반 외과만 파셨어요. 그래서 박사를 취득을 하시고 한 10년 정도를 이제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 암 수술이나 아니면 최소 침습 수술, 복강경, 흉강경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분하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기가 우리나라에 없다가 도입이 작년부터 됐죠. 방사선 치료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 기계가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양산에 하나 이렇게 두 개 맞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 군데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에 두 군데가 있고 저희 양산에 한 군데가 있고 근데 그래서 사실 경상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사선 치료 센터가 여기 경남 양산에 있기 때문에 오시기에 접근성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리고자 해서 이제 원장님께 이제 섭외를 드린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종양이라고 하면 이제 수술적 제거, 내과적으로 항암 치료, 세 번째 방사선 치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는 결국에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물론 이제 면역 치료, 초음파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는 되고 있는데 제일 뚜렷하게 효과 볼 수 있는 건 그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좋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일단 수술을 해서 완전 절제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이제 방사선 치료, 세 번째로 항암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림프종 같은 혈액계 종양에서는 항암 치료 단독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아이가 덜 힘든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제일 덜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방사선의 특성이 무색, 무치, 무통이라고 하거든요. 방사선 치료라는 게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히 이제 종양들이 괴사가 되면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제일 덜 힘들고 그 다음으로 수술은 잠깐 아프고 항암 치료는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보셨겠지만 애들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이 왔다. 이제 고형암 기준으로 할게요. 고형암이라고 하면 뭔가 덩어리가 있는 암 기준으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아니잖아요. 하나를 한다는 아니고 제일 좋은 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좋죠. 뭔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로 그거를 완전히 떼내고 재발이 없도록 그 주변을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발이 없도록 항암 치료를 한 4번, 저희는 이제 4번 아니면 6번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예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부위에 따라서 뇌나 아니면 비강이나 구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간이나 이런 데, 간 같은 데는 사실 방사선 치료를 하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보면 이제 사실 종양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건 보호자님들이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양을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할 때 저희가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제거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부담하기가 그렇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인데 조직 검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직 검사가 어떤 암인지를 알 수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 암세포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크게 두 가지, 분화도하고 그다음에 그 유사 분열상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분화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 암세포가 줄기세포에 가까운가. 강아지나 고양이의 몸에 있는 세포는 줄기세포에서 출발해가지고 필요한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시적인 줄기세포에 가까울수록 안 좋거든요. 전이도 더 빨리 되고 더 빨리 커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암이. 그래서 그거 아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사분열상은 이게 얼마나 빠르게 증식을 하는가. 예. 그러니까 암을 완전 절제를 했다 해도 이 조직 검사에서 분화도가 낮고 유사분열상이 높고 이렇게 하면은 조직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뒤에 대비를 해야 돼요. 예, 방사선 치료 한다든지 항암 치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개월로 모니터링 할 거를 3개월로 단축을 해야 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건 좀 경각심을 예, 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많아요. 조직 검사 안 해가지고 치료 타이밍 놓쳐서 저희에게 의뢰가 되는데 이제는 손 쓸 수가 없는 상황. 정말 너무 많습니다. 조직 검사를 혹시나 뭐 저기 수의사 선생님이 굳이 안 해도 된다 말씀을 하셔도 좀 보호자분들께서 그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치료 방법 소개도 이제 중요한데 또 제일 민감한 게 비용이거든요. 비용, 뭐 기간은 아까 뭐